세계 민담 이야기 에스토니아 편. 늙은 나그네. 옛날에 늙고 가난한 나그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뼈가 시릴 정도의 추위가 어둠과 함께 닥쳐오자 그 늙은이는 쉴 곳을 찾았습니다. 우연히 커다란 집을 찾아낸 늙은이는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 집의 여주인이 나왔는데 그녀는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왜 남의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늙고 더러운 거지 양반아! 하고 그녀는 소리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아주머니. 그는 조용하게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꾸짖으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개들을 풀어놓을 테요. 그러니까 하룻밤 재워달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요. 어서 썩 나가세요. 그 늙은이는 점점 어두워지는 밤길을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눈발 몇 송이가 그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른 집에 이르렀어요. 이번 집은 작고 납작했지만 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창문에는 환한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는 아마 여기서는 쉬어갈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미안하지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머니. 그 늙은이는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는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긴 시끄럽고 방은 넉넉지 않지만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그네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록 입은 옷은 해지고 낡았지만 한결같이 즐겁게 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 옷이 많이 해졌군요. 그런데 왜 새 옷을 사주지 않나요? 하고 나그네는 물었어요. 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은 벌써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만 해요.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겐 빵을 살 만한 돈도 거의 없답니다. 잠시 후 그 여자는 식탁 위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변치 못한 식사에 초대를 하였어요. 그러나 늙은 나그네는 괜찮아요. 저는 바로 얼마 전에 먹었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져온 자루를 열어서 안에 있던 모든 음식을 꺼내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리에 누워 금방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늙은이는 헤어지면서 그 집 여주인의 호의에 고마워했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하는 일을 저녁 때까지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 여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를 대문까지 바래다 주고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난한 노인네마저 우리 아이들이 너저분하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옷감으로 옷 한 벌을 만들어야지. 그녀는 옷감을 재기 위해 이웃집 부자 여인에게 자를 빌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를 갖다 댈 때마다 옷감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옷감을 쟀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평생 동안 입을 옷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은 옷감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그 늙은 나그네가 헤어지면서 했던 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이웃집에 차를 되돌려 주러 가서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자 여인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멍텅구리였구나. 내 모든 욕심을 채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그녀는 생각했어요. 하인을 불러 그녀는 말 안장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빨리 말을 타고 가서 그 늙은 거지를 이리로 데려와라. 가난뱅이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한단 말이야. 내가 늘 그렇게 말해왔잖아. 하인은 다음날 나그네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늙은이는 되돌아오기를 거부했어요. 하인은 매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당신을 모셔가지 못하면 여주인님이 돈 한 푼 주지 않고 저를 쫓아버릴 거예요.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애태우지 말아요. 같이 갈 테니까 말이요. 늙은이는 이렇게 말하고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부자 여인은 문 앞에서 그들이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꾸벅 절을 하고 웃으면서 늙은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집 안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부드러운 침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들어누워 편히 쉬세요, 영감님. 그녀는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부자 여인 집에서 하루 이틀 사흘을 묵었어요. 그는 아주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여인이 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약이 바짝 달아올랐습니다. 늙어서 아무짝에도 못 쓰는 영감이 도대체 언제 나가려고 이러나? 그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감히 내쫓아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늙은이 때문에 그녀가 모처럼 한 모든 고생의 보람이 없어져 버릴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로서는 매우 기쁘게도 나흘째 되던 아침에 늙은이는 떠날 채비를 하느라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여인은 그를 배웅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늙은 나그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문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한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부자 여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말해줘요. 제발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 말해주세요. 늙은이는 한참 동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하는 일을 저녁 때까지도 할 것입니다. 부자 여인은 집 안으로 후다닥 달려 들어가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맨 꼭대기 선반에서 모든 옷감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몹시 심하게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다시 돈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아래층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마루에 쏟아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돈을 세기 시작하자마자 그녀가 일으킨 먼지가 코를 간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3번이나 재채기를 했어요. 재채기를 할 때마다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그래서 그녀는 다시 3번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다시 재채기를 했습니다. 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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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마당에 있던 닭들이
깃털을 날리며 사방으로 푸드덕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에치 에치 에치. 소와 말들이 마구간을 부수고 언덕 너머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에치 에치 에치.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길을 싸맨 채로 집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창문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왔고 해반죽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고도 재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낮이 끝나고 해가 졌을 때 그녀는 어두운 현관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이 흔들거리면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리파과 바나파간. 옛날에 부자 지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솜씨 좋고 능력 있는 리팝에게 자기 곡간을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리팝에게는 불행한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리팝이 수작인과 계산을 맞춰 볼 때마다 곡식이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할 수 없이 리팝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주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리팝을 때리곤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어느 날 밤 리팝은 자신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곡간 속의 가마솥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흐느끼자 자기를 잘 따르는 검은 고양이가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그 뒤쪽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매번 나는 소작인과 셈을 맞추곤 하는데 그때마다 곡식이 모자랍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거기에 나타난 것은 바로 바나파간이었어요. 걱정 말아요. 여기에 자루가 하나 있어요. 이걸 가져다가 곡식을 담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 곡간 한 구석에 갖다 놓으세요. 당신이 왼발 뒤꿈치로 그 자루를 찰 때마다 곡식 자루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자루들을 가져다 파세요.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리팝은 바나파간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는 바나파간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가 자루를 3번 찾아 3개의 곡식 자루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받고 그 곡식을 내다 팔았어요. 주인은 다시금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리팝은 바나파간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바나파간은 닭이 올 때까지 가마솥 곁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팝을 끊임없이 속이고 놀려댔어요. 리팝이 감자나 무를 구우려 하면 바나파간이 언제나 제일 잘 구워진 것을 뺏어서 먹었습니다. 그가 시장에 가서 고기나 먹을 것을 조금 사오면 바나파간이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어느 날 리팝이 여관에서 쉬고 있을 때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바나파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을 한탄했습니다. 길들인 곰을 데리고 있는 동물 조련사 한 사람이 한 구석에 앉아서 리팝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내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지 하고 동물 조련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의 곰 페르를 데려가서 곡간 한 구석에 숨겨두게. 그러고 나서 바나파간에게 싸움을 건 다음 도와달라고 곰을 부르게나.
리팝은 이 계획에 매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 곰을 곳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바나파간이 다시 들어왔어요. 리팝은 무를 구웠습니다. 바나파간은 굽는 족족 집어내서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약을 올렸습니다. 구운 것은 내 것, 날 것은 너의 것. 그는 굽지 않은 무를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리팝은 바나파간을 말리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화가 난 리팝은 그것을 다시 주워서 바나파간에게 던졌습니다. 그중 한 개가 바나파간의 머리에 맞았어요. 이제 그만해. 그렇지 않으면 두들겨 줄 테다. 하고 바나파간은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리팝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몹시 화가 난 바나파간은 펄쩍 뛰어오르면서 리팝의 등허리를 마구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 도와줘! 도와줘! 하고 리팝이 비명을 질렀어요. 페르는 한번 훌쩍 뛰어올라 어느새 리팝의 곁에 와 섰습니다. 페르는 발톱으로 사납게 핥히고 긁어댔습니다. 바나파가는 얼굴이랑 눈만은 제발 긁지 말아다오. 그 밖엔 마음대로 해도 좋아. 하고 빌었어요. 그렇지만 성이 난 곰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바나파가는 도망갈 기회를 잡았어요. 그는 다시는 리팝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가 않아 하고 리팝은 한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동물조련사에게 도움의 대가로 많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언젠가 바나파가는 그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몇 명의 양치기 소년들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이 고장에 사는 리팝이 아직도 무서운 검은 고양이를 갖고 있니? 양치기 소년들은 바나파간이 곰을 만났던 사실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리팝이 검은 고양이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소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 고양이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언젠가 그 고양이는 3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요. 어이구, 그게 정말이라면 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걸 어쩌면 좋으냐? 가마선 옆에 내 지갑을 두고 왔으니 그 지갑을 되찾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바나파가는 혼자서 한탄했습니다. 양치기 소년들은 바나파간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리팝에 가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리팝은 바나파간이 있던 곳에서 금이 가득 든 큰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양이와 함께 언제까지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나이지리아 전래동화 숲속의 씨름시합. 북쪽 고을을 다스리는 한 족장이 어느 날 숲속의 동물들 중에서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숲속의 동물들에게 전하기 위해 숲속으로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은 동물들에게 족장과 함께 살 동물을 골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일렀어요. 동물들은 이 문제를 놓고 한데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코끼리가 제일 먼저 족장과 함께 살겠다고 자청을 했어요. 그러자 사자도 멧돼지도 염소도 저마다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어요.
이렇게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서로 가겠다고 나서자 그들은 누구를 보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회의장은 난장판이 되어 서로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러자 한 동물이 싸움을 말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들 싸우지만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싸운다고 일이 잘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뇨. 우리 씨름 시합을 하는 게 어떻겠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을 족장에게 보내기로 합시다. 그래서 숲속에서는 씨름 시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코끼리는 멧돼지와 싸워 이겼지만 곧 사자에게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자는 다음 상대인 염소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이렇게 씨름 시합이 계속되더니 마침내 맨 마지막으로 하이에나의 두 손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하이에나에 다가와 그와 겨뤄보겠다고 말했어요. 너와는 해보나 마나야. 너같이 꾀죄죄하게 생긴 녀석이 감히 나와 맞붙겠다고? 그러니 내가 족장에게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나 고양이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렇게 건방 떠는 게 아니야. 누가 이길지는 겨뤄봐야 알지. 자, 어서 해보자고. 그래서 둘은 서로의 얼굴을 노려보며 상대방의 삿발을 거머쥐었습니다. 역시 고양이는 힘으로는 하이에나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하이에나는 고양이를 번쩍 들더니 공중에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멋진 폼으로 공중에서 한 바퀴 획 돌더니 땅으로 사뿐 내려앉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하이에나는 고양이를 공중에 획 던졌습니다. 고양이는 땅으로 가볍게 내려섰습니다. 하이에나는 화가 나 머리 끝까지 치물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내가 고양이 녀석을 공중에 내 던졌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더 이상 싸워볼 것도 없어. 그러나 주위에 둘러서 있던 모든 동물들이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아직 승부가 판가름 난 건 아니야. 너가 이기려면 고양이의 잔등이 땅바닥에 닿아야 된다고. 하는 수 없이 하이에나는 고양이와 다시 맞붙었습니다. 오래 실랑이할 것도 없이 다시 그가 고양이를 공중에다 휙 던지니 고양이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제비처럼 날렵하게 사뿐 내려섰습니다. 계속되는 고양이의 멋진 고개에 하이에나는 그만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진맥진해져서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고양이의 두 손이 번쩍 치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물론 하이에나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이에나는 꾀를 부릴 줄 몰랐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족장의 심부름꾼과 함께 족장의 웅장한 저택으로 갔습니다. 족장은 그를 반가이 맞으면서 그를 위해 저택의 호화로운 방을 내주었어요. 고양이는 그 방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정중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추장에게 다가가 그 발을 할퀴어도 결코 꾸지람을 듣는 일은 없을 만큼 귀염을 독차지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고양이가 숲속에서 살지 않고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까닭을 재미있게 꾸민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생겨났어요. 고양이의 잔등은 결코 땅에 닿을 줄을 모른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